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금요일 18일이었죠.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두 정상 간 첫 통화 등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승했다는 소식이죠.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국내 시장까지 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월요일이 기다려지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이 공약 관련주부터 차기 정부와 연관된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되었었는데 보시면은 건설, 원전, 로봇, IT 등 공약 관련해서 기대감에 큰 상승이 나왔던 테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볼 이야기에 대한 주제는 이 애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18일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는 오늘 새로운 무료 추천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단기급등 종목으로 선별해봤으니까 종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일봉 차트입니다.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이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 러우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세에도 부품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실적은 지속 늘어가는 추세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4만원 부근에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가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노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일에 나온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를 50만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이노텍이 1분기 실적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15% 상회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서프라이즈 요인을 보시면 아이폰 13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에서 이 카메라 모듈 공급 점유율이 21년도에는 50%, 22년에는 70%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노텍의 이 매출의 80%가 여기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광학 솔루션이라는 게 카메라 모듈이에요. 카메라. 아무튼 주거래 고객사 여러분들 이 카메라 모듈이 어디로 하냐? 애플입니다. 애플 핸드폰만 보시더라도 카메라 뒤에 막 3대 4대씩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올해는 이 아이폰 14 프리미엄 모델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14 모델에는 화소수 상향 예상으로 평균 공균 단가까지 상승을 추정하고 있죠. 그만큼 공급은 지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 보급형, 이 SE가 보급형 핸드폰인데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G 스마트 확산에 따른 이 기판 수요 증가, 이 반도체 기판이 전년 매출 대비해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의 매출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핸드폰 관련한 내용은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해드렸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메타버스 XR 기기와 3D 센싱 모듈입니다. 이 XR 기기가 뭐냐면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인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동시에 이렇게 구현해주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최근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뭔지는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도 자주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ICT 기술로 현실같이 이 구현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얘네가 지금 하반기부터는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공급을 할까요? 그러면서 애플은 올 하반기부터 이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이 필수 하드웨어인 XR 헤드셋을 출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수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LG 이노텍이겠죠.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80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80조 원, 그 다음에 25년 같은 경우에는 570조 원,
30년까지 예상하기를 1850조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120%의 성장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미래 산업에서 확장 현실에 대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XR 기기,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을 때 누가 최대 수혜자인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시겠죠? 애플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AR 헤드셋을 개발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22년 첫 번째 AR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주주총회에서는 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와 로봇을 접목했다고 하면서 이미 삼성전자도 미래 먹거리를 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애플 하면은 또 이 애플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 자율주행 차량 부품 출하 확대로 전장 부품 이익 기여도가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에는 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80%,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모듈이죠. 그리고 기판 소재에서 10%대, 그리고 전장 부품에서 약 10%대 이렇게 매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텍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22년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전년도 1분기 실적을 크게 웃도는 시세 매출을 연출을 했고요. 22년 2분기에는 이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22년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고서에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현재 가격대도 지금 저평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업종 대비 멀티플을 비교를 해보셔도 현재 이노텍의 가격대는 저평가 밸류로 구분이 되죠. 최근 나온 이노텍 관련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노텍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기판 관련해서 신고가를 달성했던 대덕전자 이야기 이어가면서 기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입니다. 차트만 보시더라도 굴곡이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8일 금요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기판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띠고 있고요. 도대체 어떤 주력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덕전자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주력 제품 FC-BGA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22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약 35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BGA 기판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품의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 대덕전자는 이 BGA 신규 투자 사이클이 빨랐던 만큼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보다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 중에 있었는데 20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21년 12월까지 약 2,700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22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는데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2천억 원, 약 3천억 원,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27%의 상승, OPM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11%, 전년 대비해서 99%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문에서도 각각 8%, 39%의 상향을 조정을 했죠. 반도체 패키지판 영업이익이 1,300억 원으로 OPM이 14%, 전년 대비해서 55%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는 이 FC-BGA 연간 영업이익이 22년에는 170억 원, 23년에는 452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고, 이는 이 패키지 사업 부문 이 이익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역시 생산 공정 난이도 증가에 따라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주요 패키지 기판의 수급 상황은 상반기까지 불균형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기판의 경우 하반기 중수급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FC-BGA는 전방 고부가 제품 출시 증가와 공급단에서의 일부 증설 장비 부족으로 연말까지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 이 납품을 받는 기업에서
대덕전자한테 우리한테 빨리 먼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우선순위로 주세요 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바뀐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한 대형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선으로 이 BGA 업체들의 중장기 가동의 불확실성도 완화되었죠. 그러면서 모듈 사업부, 그 다음에 FPC 요 사업부를 지금 큰 폭으로 축소시키고요. BJ 반도체 패키지 생산 라인을 좀 더 구축을 하면서 사업 체질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MLB 사업부 같은 경우도 전장 비중 축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 납품을 받는 기업에서 대덕전자한테 우리한테 먼저 이거 만들어서 주세요, 서로 위치가 바뀐, 우위가 바뀐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대형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선으로 이 BGA 업체들의 중장기 가동의 불확실성도 완화된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모듈식과 이 FPC 요 사업부에 대한 큰 폭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FC BGA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 구축으로 사업 체질의 변화를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MLB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 비중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이 패키지 사업부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지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여도를 보시게 돼도 이 패키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추이 전망도 이 패키지 부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BGA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흐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키지 관련으로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306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에 전년 대비해서 296%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엄청난 수치죠. 국내 주력 고객사가 이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가 감소하면서 메인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지만, 이 고부가 패키지, 방금 말씀드렸던 BGA 이 패키지를 통해서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본업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을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회사로는 인터플렉스와 이 시그네틱스 요 두 개가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반은 패키지판에서 이 영업이익이 86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대덕전자보다 좀 더 높은 24%네요. 전년 대비해서 120%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고부가 패키지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도대체 이 FC BGA 패키지가 뭐길래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 기판이 지금 LG 이노텍 대기업도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PC, 핸드폰 뭐 이런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 판이라고, 고밀도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고부가 반도체 인생애로 기판으로 이 자율주행차 완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답 나오죠. 그쵸? 어쨌든 대덕전자 뿐만 아니라 심텍이나 인터플렉스, LG 이노텍,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들도 이 기판 관련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좀 더 구축하고 있는 추세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고 있지만, 매출과 성장성 부문에서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도 우상향을 이렇게 지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이 기판 관련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접근을 하셔서 모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 생각에 원픽으로 꼽는 종목은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PER 멀티플 기준으로는 6배, 엄청 저렴한 거예요. 이런 EPS 기준으로도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시면 여러분들 적정 주가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리아 서킷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주는 자리에서는 모아 가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 이 유튜브 공식 무료 추천 종목은 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으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러셀도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셀 로보틱스의 이 무인화 로봇 기술력에 부각에 힘입어 18일 금요일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급등신호 포착을 했고요. 기존 본업은 증착 공적 장비를 이 주력품으로 삼고 있고 주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매그나칩, SMIC 등을 보유하고 있죠. 20년도에는 이 인수한 이 러셀 로보틱스의 물류 로봇창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적은 더욱 중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의 폭발적 성장으로 러셀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고요. 자체 개발한 무인화 로봇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CJ그룹 지분 투자를 받았고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 고객향 누적만 300대 이상 국내 최다 납품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러셀 로봇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덧붙이면 러셀 로보틱스가 올해 하반기 IPO가 예정된 만큼 러셀의 기업 가치는 한 번 더 재평가될 전망이고요. 그만큼 로봇에 대한 시장에서의 재평가는 기대감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이 유일 로보틱스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가격 전략으로는 1차 매수가를 4,880원, 2차 매수가를 4,680원, 손절가를 4,55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적인 부분은 이 소형주, 변동성 주의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요. 성향에 맞는 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짚어드린 대로 제가 4,850원에서 4,880원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국내 시장이 어느정도 완화되는 모습인데 만약 시장이 좋으면 플러스 50원 더해서 접근을 해보시고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다면 1차 매수가에서 제시해드린 금액에서 50원 마이너스 빼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장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뚝뚝 거래대금 없이 빠지게 된다면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저가 매수 찬스라고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매수를 진행하시게 되면 비중이 늘어나고 매수가는 낮춰지니까 나중에 2차 상승 나와줬을 때 어때요? 그만큼 더 수익은 여러분들이 더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제가 소형주를 추천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업 분석 없이 제가 이거 좋습니다 사세요 이렇게 그냥 믿고 사세요 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되 물려도 올라와줄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3일날 추천드렸던 스윙 종목 2개 요 디오랑 아프리카라는 TV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안 좋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들 어때요? 10%, 11%대 수익 가져와 주었죠. 그러면서 4일날 국전약품 추천드린 거 20%대 수익 났습니다. 요거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물론 그 다음날 U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수익을 가져가셨지만 작은 약수익도 4%대잖아요, 이거 쉽게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4%대 수익 챙겨줄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짚어드려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자릿수라도 여러분들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코그램 마찬가지로 20%대 수익이 나와주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를 펼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내 고객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고객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바이오니아 18일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43,000원대부터는 담아가라. 1차 매수가 43,000원, 2차 매수가 42,000원, 마지막 3차 매수까지 하셔서 41,000원에 한번 접근해 보셔라 라고 했는데 어때요? 결국 8%대까지 상승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LG 이노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커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지만 저 이 종목 34만 5천원 부근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8일 종가 기준까지 10%대 상승 가져가시고 계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트나인
18,200원부터 추천을 드린 이후에 이 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와 주었거든요. 이 종목은 약 10% 정도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9%대 상승 나와 주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목이 이 GS건설, 지오엘리먼트, 러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편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러셀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필히 제 영상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은 편히 쉬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